자, 얘니까 좀 바로 시작할게요. 좀 스무드하게 올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다 했어요. 오늘 수업에서 할 거 내용으로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은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어쨌든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그 데이터 처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결국 숫자다. 지난 시간 이제 인티저 부분들 정수를 했었고, 사람이 다루는 우리가 컴퓨터 해결 문제는 정수만 가지고 해결 못한다. 실수 표현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소수점에 대한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별로 뾰족한 방법 없다. 이제 수업자들에도 잘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정해놓은 게 IEEE의 플로팅 포인트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황을 제가 이제 빠르게 얘기했지만 그 정황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일단 고정된 소수점을 찍으면 이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플로팅 포인트의 개념을 집어넣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유효 숫자와 2의 n승, 10의 n승, 10의 2승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그 중에서 2와 n만 따와가지고 비트를 저장을 해보자. 이게 이제 소수점을 고정시키지 않는 이거였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약적으로 했던 거. 이게 뭐 정밀도에 제한이 있다.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다. 큰 수는 표현 못한다. 그런 것 때문에 한 비트를 더 보자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출발해가지고서 맨 위에 있는 한 비트를 암묵적으로 뭐 프리시딩하는 거. 1이다. 이런 식으로 책에는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0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0을 표현하는 방법. 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조건을 따라서 나눠보고. 그러다 보니까 딱 완성된 틀을 봤을 때 전체 그림을 또 그리긴 하겠지만 이제 여기는 명시적으로 진짜 보호 비트가 보호 비트로서 의미를 가지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그냥 똑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 대칭으로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 0부터 해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꽤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단계가 바로 2의 2승, 이 단계로 나타난다. 여기 곱하기 n, 즉 이렇게 나타내가지고서 2의 제일 작은 마이너스 126승분의 1, 2의 127승분의 125승분의 1 쭉쭉쭉쭉 있고 결국 1 있는 거고 2, 4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등각을 그린 이유는 결국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제 이게 0일 때, 1일 때 여기라는 1.0 1.00001, 1.00010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거는 결국 여기서 요만큼 큰 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지수까지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다음 지수까지. 그래서 1과 2 사이에 2의 23승계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딱 그렇구나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해야 돼요. 2와 4 사이, 실제 크기는 3, 4 이만큼일 거예요. 이 사이도 2의 23승계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 플로팅, 컴퓨터가 플로팅 포인트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 뒤에서도 또 역시 언급할 텐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컴퓨터는 결국은 디스크리트한 기계예요. 절대 이 자연계의 세상을 미미한 자연계의 세상을 그대로 나타내줘요. 우리가 지금 워낙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동영상, 사진, 소리 뭔가 아날로그적인 거, 미미한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컴퓨터는 결국 디스크리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산 수학들을 쭉 배워가는 것처럼 이 실수죠. 실체는 이렇다는 거죠. 실체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실체를 좀 알고 결론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했던 이제 결론은 이렇게 프로그래머는 결국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거까지 가는 거예요. 인티저에서는 모듈러, 오버플로우 이걸 이제 프로그래머가 사인드, 어사인드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던 것처럼 쭉 가봅니다. 아무튼 이제 그 기본적인 지식은 이미 지난 시간에 했고 실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 깔고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계산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CPU가 계산할 때는 어쨌든 이제 비트 나눠서 32비트가 있는데 앞에 1비트 떼서 생각해야 되고 가운데는 8비트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되고 뒤에 있는 23비트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이걸 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를 좀 몇 개 봐가면서 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좀 더 쉽게 아니고 좀 몸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죠. 첫 번째, 한번 우리 숫자를 진짜 한번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 값으로 BT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이거 한번 따라가 보면 조금은 좀 이제 이해될 거예요. 12,34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 이걸 인티저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2,345, 2로 계속 이렇게 나누고 보면 이렇게 00, 1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32비트는 아니죠? 안 써봤는데 32비트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여기 30비트 더 붙겠죠. 근데 이걸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럼 먼저 0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수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우리는 만약 손으로 일일이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m 곱하기 2의 2. 이거에서 요것과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숫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진수로 표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에서 비트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도 뭐 상관없이 12,345를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12,345.12 이렇게 붙어있다. 그러면 아까 소수점 아래 것들 표현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진수 비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막 점 얼마나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1.1000111001 곱하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보면 13개 1.25 곱하기 2의 13승 그렇죠? 이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면 이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굳이 1점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멘티사 표현 유효 숫자 표현에서는 앞에 1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E와 M을 ESP와 프렛 값으로 비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유효 숫자 M부터 바꿉니다. M은 이게 M이죠. 이게 M인데 M은 이 비트 표현 더하기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 표현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M이 이거죠. 그러니까 1은 앞에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1, 0, 0, 0, 0, 0, 0, 1, 1, 1, 0, 0, 1 이 부분이 바로 이 F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만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주의할 게 결국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뭐죠? 그 유효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 인티저 크기가 있는 숫자로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붙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수점 아래에 있는 1점 얼마로 표현되는 그걸 여기에 사실 소수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수로서 지수값의 표현으로 실제 소수점 위치를 이렇게 플로팅하는 거지 이 유효 숫자에서 여기가 소수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 23비트 중에서 앞쪽에 요만큼의 13비트가 되겠죠. 13비트를 여기다 배치하고 뒤에다 0을 붙입니다. 이게 바로 플로팅 변수의 이쪽 아래쪽 23비트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걸 또 찾으면 되죠. 여기 들어갈 거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여기 대문자 2는 이겁니다. 그래서 13은 ESP, 즉 여기 들어갈 숫자 빼기 바이어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32비트를 잠재하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32비트 표현, 여기 8비트 표현에서 바이어스는 127이었어요. 그러니까는 13은 x-12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 더하기 127 한 게 ESP입니다. 140이죠. 140 그대로 이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140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1000, 1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서 인티저 112,345 하게 되면 그 4바이트에 비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000 붙으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플로트라고 선언해가지고서 똑같아요. 하나는 플로트 F, 인트 I 이렇게 해가지고 I에 12,345 이렇게 놓은 거, F에 12,345 이렇게 놓은 거 똑같이 넣었는데 비트 구성이 인티저 4바이트, 이게 실제 메모리 숫자인데 4바이트 비트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플로팅 포인트의 비트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그 과정은 앞에서 얘기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둘과의 관계를 조금 재밌는 관계를 그려보면 인티저를 결국 이제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게 32비트는 0000 더 들어가 있고 헥사페랑 3039 이게 이제 실제 점수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앞에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기계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거나 CPU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넣으면 이런 비트 값을 들어가죠. 이때 보면은 사실 그 어떤 크기, 사람이 느끼는 크기 자체는 12345라는 크기예요. 그런데 비트 표현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도 플로팅 포인트 여기도 어딘가에는 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이 숫자거든요. 이거는 항상 같지는 않죠. 어떨 때는 지금은 13비트인데 어떨 때는 뒤에 23비트까지도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게 숫자 크다고 해서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비트를 얼마나 차지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요. 뭐 혹시나 취미로 살펴보면은 플로팅 포인트 값과 인티저 값에 이런 구조적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현까지 하면서 쭉 이해를 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숫자 표현과 영어를 표현한다고 했는데 컴퓨터의 실수 표현으로서 더 표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0을 여기 남겨둔 것처럼 여기 전체 1인걸 따로 남겼어요. 그걸 이제 특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한대 그 다음에 숫자가 아닌 가끔 보면 여러분이 NaN이라는 컴파일러에 보면 표시된 것도 있어요. 이게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허수 같은 거예요. 허수.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거. 이거 뭐 사람도 사실 우리 인간이 계산할 때도 이제 음악도 써도 되어서는 이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데 컴퓨터는 당연히 이거 소리 안 돼요. 근데 왜 이걸 표현하려고 하냐? 이 값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계산 결과가. 그래서 이것들 표현하는 이유는 인티저에서는 모듈로 연산을 합니다. 오버플로가 생겼더라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음수가 되든지 자음수가 되든지 사인드 언사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인티저였는데 플로팅 포인트에서는 그게 안 돼요. 사실 지금 왜냐하면 모듈 연산을 할 수가 없거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막 어디 잘라가지고 모듈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아까 말한 2의 127승이었죠. 2의 127승보다 더 큰 숫자가 돼버린다. 그러면 잘라가지고 이걸로 모듈러를 해가지고 하는 표현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한대라고 표현해요. 무한대라고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무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계산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역시 플로트에서 F에다가 1.0 곱하기 2의 127승 하고 F는 F 더하기 1.0 곱하기 2의 127승 이거 두 개 더해요. 두 개 되면 하나 그냥 올라가는 거죠. 한 자리. 그냥 그걸 표현 못해요. 그러면은 F는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이런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프린트 F 같은 거 쓰고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아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ESP의 한 자리를 표현하죠. 종류 여러 가지 있고 그 선택하는 건 ESP 값을 선택하는데 전체가 1일 경우에는 이런 값을 표현한다 라는 거고 그것도 다 1이고 ESP가 255이고 이 프로젝셔널 파트 가수 파트가 0인 경우에는 무한대 즉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말씀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0이 아닌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구분은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컴퓨터에서 나타날 수 없는 숫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제 좀 이제 우리 이렇게 표현된 것의 의미를 예나 이런 도식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몇 번 그렸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숫자의
숫자의 어떤 직선입니다.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수, 양수 이렇게 있는데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부동소점 표현에서는 부호 비트가 아예 따로 있기 때문에 이해 보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칭인 거죠. 그 비트는 대칭이니까 이쪽은 뭐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 0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여기 중간에 1인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1보다 큰 값이 쭉 가는데 노멀라이즈 표현과 디노멀라이즈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1이 아니에요. 1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왜냐하면은 노멀라이즈 표현에서도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26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훨씬 작은 값을 표현할 수 있죠.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아까 노멀라이즈드, 디노멀라이즈 했는데 이거는 1부터 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는 2를 포함해서 어떤 이만큼 위치부터 쭉 한 개까지 2의 120 플러스 127승 여기까지 사실 이건 다 1, 2, 1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디노멀라이즈 표현은 0부터 해가지고서 바로 이거 직전까지 아까 그러니까 그 지수를 맞춰준 게 0 마이너스 바이어스 아니라 1 마이너스 바이어스 하다 보니까 요걸 표현할 수 있는 바로 다음 단계까지 디노멀라이즈된 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범위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상대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인티저 정수분해 봤던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것과 비슷한 특성이냐면 우리가 이유 보수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런 표 하나 그렸었어요. 4비트 0000으로 나타낸 4비트 그래서 0부터 해가지고 1, 2, 3, 4 있고 1, 0, 0, 0, 0, 마이너스 1, 1, 1, 1,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수를 해서 진짜 비트 표현하고 숫자 표현 좀 다르게 느껴지지만 크기를 보면은 큰 게 이게 잘못됐네요. 이쪽이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그래서 비트들의 크기를 비교한 것이 결국 실제 크기 비교.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이해 보수를 해석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8보다 더 큰 수니까 비트는 이게 더 111로 더 큰 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숫자 크기의 일관성이라고 인터넷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있으면 CPU는 어쨌든 표현이라는 구석이 있습니다. 크기 논리 수식에서는 좀 이해 보수니 뭐니 이런 걸 생각 않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부동소 수점에서도 그런 특성이 나타나요. 지금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실제 값하고 비트 표현이 뭔가 이제 지수와 가수가 암호화됐기 때문에 값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이지만 큰 숫자는 비트 표현으로 큽니다. 자, 왜 그런지 여기서 이걸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걸 unsigned int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unsigned int라고 보면은 실제 실수로서도 큰 숫자가 unsigned int로도 봐서도 더 큰 숫자가 됩니다. 자, 일단 왜 그러냐면 지수가 같다라면 이게 같아요. 같다라면 곱하기 이걸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비트 값이 큰 게 지수가 같다면 이쪽 위호 숫자 값이 큰 게 더 큰 수가 되는 거죠. 실제 갖고는 관계없이 어쨌든 비트 방식으로도 이게 크다라면 이게 같으니까 이걸 unsigned int로 비교했을 때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또 이쪽이 한 놈이 아무리 커요. 무시무시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놈은 1111111이고 어떤 놈은 000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12 무지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하나 더 크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쪽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2의 파워, 아까 그래서 이걸 얘기했죠. 그러면은 2의 0승, 2의 1승, 여기 2의 2승 이렇게 하면서 얘가 아무리 이 가수부에 아무리 큰 값을 가지더라도 결국은 이걸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수가 이쪽에서 제일 작은 거, 요 놈하고 이쪽이 제일 큰 건 결국 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값과 관계없이 요것이 1이라도 크면은 1이라도 큰 게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보니까 이게 실제 플로팅 포인트로 해석을 하자면 복잡한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 두 숫자의 크기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비트 unsigned int라고 생각하고 비교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점은 꽤 CPU에 친화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플로팅 포인트의 논리적인 크기 계산한다. 그럴 때는 복잡한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여러분 이제 밑바닥까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32비트 하지 않고 좀 작은 비트 수, 6비트나 8비트로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완전히 이제 해체를 해보는 거죠. 여기는 6비트로 플로팅 포인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하는 거죠. 6비트는 항상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하는 건데 3비트를 지수로 사용하고 뒤에 2비트를 가수로 사용하고 1비트는 이제 구호 이렇게 씁니다. 결국 이제 실제로는 5비트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들 바이어스 알아야 되는데 바이어스는 이 지수의 반전 3비트니까 8 정도죠. 8 이게 8 정도니까 4 정도 언더가 될 텐데 뭐 정확히 계산해 보면은 2의 2승 4 마이너스 1의 3 3이 바이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업무에 빠지면은 정교화 표현에서는 1부터 111, 7까지 1부터 6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1부터 6까지 0인 경우에는 디노멀라이즈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게 7인 경우에는 특수파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4분의 2에서부터 3, 8 여기까지 표현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부가 되는 거고 곱하기 뒤에 있는 걸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점 얼마로 표현될 수도 있고 0점 얼마로 표현될 수도 있고 틀렸죠. 이건 1점 얼마로 표현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1 마이너스 3 이게 돼가지고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때는 0점 얼마 그래서 32비트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다 분해하기 힘들었는데 이게 6비트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티저가 4비트 인티저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를 다 볼 수 있었잖아요. 0에서부터 15까지 또는 7에서부터 0, 마이너스 8까지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해체해보면은 이 6비트 플로팅 포인트는 실수이긴 하지만 0. 얼마는 끝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밀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기도 없지 않는 거.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 따져보면 다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일 큰 값. 그러니까 의미 있는, 아까 무한대 값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제일 큰 값은 얼마냐? 그거는 정교화 표현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냐? 이거 정교화 표현의 제일 큰 값은 지수 가장 크고 이쪽에 가수 가장 큰 거, 1, 그러니까 1.11 곱하기 2의 3승이 되는 거죠. 아마 이게 3승이니까 1에서 1, 1, 0 이렇게 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1, 1, 1, 0 이 값이죠. 이게 아마 14일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표현하게 되면 0, 이쪽은 대칭이니까 똑같이 빼고 0에서부터 14, 15는 넘어가면 14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래프는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나타내는 거예요. 14. 그 다음에 하나 빼면은 0, 1, 0, 이게 0이 되니까 0, 0 돼가지고 13이 아니고 12. 이거 아니라 그쵸? 8, 4, 12. 14, 12. 여기서 재밌는 관찰이 13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방식으로 이게 비록 6비트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13이라는 숫자는 여기에다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과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3 표현되고 12, 1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간격이 보시면 간격이 여기는 촘촘하고 여기는 띄엄띄엄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0하고 1 사이에 몇 개냐면 사실 이걸로 치자면 2비트니까 4개. 그 다음에 2하고 4 사이에 4개. 4하고 8 사이에 4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좀 촘촘히 4개가 있는데 여기는 띄엄띄엄 4개가 있고 여기는 더 띄엄띄엄 4개가 있고 이런 게 프로틴 포인트, 결국 디스크리트한 표현 방법이다. 이거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손으로 따라가 봐야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는 그런 느낌만 오늘 수업 시간에는 느낌만 이렇게 보고 이건 똑같은 건데 아까 이제 이 0에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놓은 겁니다. 1하고 2뒤로 더 있겠죠. 아까 앞에서 여기 촘촘했던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바로 비정교화된 표현.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비정교화된 표현. 이게 됩니다. 비정교화된 표현.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 간격이 늘어나는데 여기는 비정교화된 표현은 마지막 정교화된 표현과 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수에서 스무드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게 더 좁아질 거예요. 이게 좁아지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는 1.0 갔는데 0.4니까 이게 좁아지면서 여기와 이 마지막과의 사이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바이어스를 아까 1-3으로 했던 거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어쨌든 이게 4개밖에 없으니까 비정교화 표현으로 0 그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0하고 0, 1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또 4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이렇게 됩니다. 0.2가 16분의 4 얘가 16분의 4가 되는 거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이제 하면서 저도 헷갈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타나는 거고 이 사이는 그렇게 못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특성이 0에 가까운 곳일수록 좀 더 촘촘하게 나타낸다 라는 것이죠. 8비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똑같은 거 또 하냐라고 하는데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디스크리트하다. 이게 실수 표현이지만 하나씩 딱딱 떨어져 있는 숫자를 하나 뿌리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이 만약에 8비트 한다 그럴 때 지수를 4비트, 이쪽 가수 부분을 3비트로 한다라고 합니다. 역시 바이오스 계산국 이게 4니까 4-4가지고 7 그러면은 이게 원래 4니까 0에서부터 15까지 1에서부터 14까지 표현하는데 7이니까 2의 마이너스 6승부터 2의 7승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고 그걸 3비트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값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인티저에서 어떤 이제 그 분포 이렇게 봤던 건 전체 분포를 한번 다 보는 겁니다. 뒷장에 있는 게 전체 분포를 다 그리는 것이고 요게 이제 지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지수만. 자, 이것도 보면 아까 그랬더니 이걸로 이해하는 거죠. 결국 이거 표현이라는 게 뭐냐? 지수 하나에 대해 가지고서 지수 하나에 대해 가지고 요만큼 2의 3승 8개 숫자 또 지수 하나 1 증가시켜가지고 8개 숫자 지수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8개 숫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따져보면 지수가 0일 때 이건 노멀 라인이죠. 비정교화 표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때 지수의 값은 1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2의 6승분의 1 64분의 1이 뒤에 있는 3비트 0. 얼마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0. 얼마 이렇게 곱해지는 거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 1부터서 여기 14까지 여기는 정교화 표현 방식이 되는 건데 1이면 1 마이너스 바이어스 해가지고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바이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64분의 1 두 개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0. 얼마로 곱해지는 거고 여기는 1. 얼마로 곱해지는 거고 이 사이에 이 3비트니까 2의 8승 맞죠? 8개씩의 이 사이 숫자들을 채워가는 거가 되는 거죠. 지수로 보면 결국 전체 숫자로 보면 이게 지금 전체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뭐 여러분이 이해를 했느냐 이렇게 나타낼 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전체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대수 빼고 숫자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거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면은 이걸로 이거에 8개, 이거에 8개, 이거에 8개. 그러니까 8 곱하기 14가 되는 거죠. 나타내서 숫자 이렇게 씁니다. 8 곱하기 14.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앞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0 포함해가지고 8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부호가 따로 있으니까 플로팅 포인트에서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각각 있습니다. 따져보면. 결국 지금 계속 얘기하는 맥락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프로그램 할 때, 컴퓨터가 소수들, 실수들, 내가 선언만 더블, 플로트 이렇게 선언하면 잘 계산해주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느슨한,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그런 값이었다는 걸 한번 우선 느껴보라. 아무튼 전체를 나타내보면, 이게 전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8 곱하기, 이거 플러스만 사인, 플러스 나타낸 거니까 8 곱하기 14만큼 계산 얼마 나오겠죠. 100몇 개 나오겠죠. 중간에 이제 비슷한 것들 다 이제 줄임표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나열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지수가 0일 때 이 가수가 0부터서 111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색깔로 구분하고 있죠. 이 부분이 뭐냐? 비정교화된 숫자 8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나타나는 게 64분의 1이고 이 값이 0.00이라는 것의 의미니까 이 값은 8분의 1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8분의 2, 8분의 6, 8분의 7 거기에다가 이거 6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실제 값은 512분의 1, 512분의 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8비트 플로팅 포인트는 이 값들을 밖에 못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것들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교화 표현에서는 요거 이제 지수가 1인 것부터 14까지 하면서 각각 1인 거에 대해서 0부터서 111까지 있고, 여기는 좀 점프가 많네요. 있고, 그 다음에 또 14인 것에 대해서 14인 거에 대해 가지고 또 0부터서 117까지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 값은 또 계산해 보면은 111이란 정교화 표현이니까 바이오스 1에서 빼니까 6 똑같이 많이 6승 그래서 64분의 1을 파는데 이거는 0이 아니라 1.0이 돼요. 1.0이 되니까 8분의 8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보시면 이 사이의 값이 512분의 1이 되는 거죠. 다 512분의 1, 512분의 1, 512분의 1, 512분의 1 균일하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 요게 이제 0010으로 하나 딱 증가하게 되면 그게 이제 64분의 1, 64분의 1, 64분의 1씩 하나씩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거기다 시험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죠. 몇 비트, 30비트 이걸 한다. 비정교화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은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이해하고 있다면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이걸 이제 32비트, 64비트로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전체를 나열하기 너무 많고 특징적인 것들만 표현해 봅니다. 0은 전부 다 0인 거. 모든 비트 0일 때 0입니다. 그리고 비정교화, 디노멀라이즈 표현에서 가장 작은 값은 0이고 이 가수가 제일 작은 0.00001. 이거는 마이너스 126승이 되는 거고 이게 23비트니까 2에 마이너스 23승. 점이 여기 있는 거죠. 요게 그래서 디노멀라이즈가 가장 작은 값. 디노멀라이즈 가장 큰 값은 역시 이건 똑같이 디노멀라이즈 하면서 이 가수 비트가 다 1일인 거. 1일인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0.111이니까 1에서 조금 뺀 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바로 이 위에 있는 게 노멀라이즈로 가장 작은 값이 되는데 이거는 요거 지수 하나 증가하면서 이게 다 0인 거. 이거는 근데 0.11이 아니라 1.00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따져볼 수 있죠. 그리고 중간은 아니고 앞에 그림을 봤듯이 1이 요만큼 있으면 노멀라이즈는 여기서부터 1을 끼고 큰 것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1은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엄청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여기가 0, 1, 1, 1, 1, 1, 0, 1, 1, 1. 그러니까 전체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거의 절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점의 또 그냥 특성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표현하는 것도 한번 이를 표현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른 이런 표현에서도 이를 표현하는 방법, 이를 표현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0에서부터 1 사이, 여기죠. 1 사이까지 나타낼 수 있는 브론토스의 개수하고 1 이후부터 무한대 직전까지 나타낼 수 있는 일의 개수가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 더 많아요. 여기 디노멀라이즈가 있기 때문에. 디노멀라이즈를 뺀다면 같아요. 재밌는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수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이 되려면 1.0 1.0이고 이거는 2의 0승이 되야 됩니다. 이게 0승이 되려면 바이어스만큼이 되는 거죠. 이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물론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정확히 절반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직관적으로 절반입니다. 절반. 지수에 이쪽 부분 절반 썼고 이쪽 부분 절반 쓴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의 위치가 실제 나타나는 숫자 중에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를 해가지고 점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 이하에 32비트, 64비 나타내는 플로팅 포인트 수의 절반 이상이 촘촘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이 이후에는 그 개수만큼 이걸 나타내요. 근데 그 개수가 사실은 크기로는 엄청나게 큰 거죠. 절대값으로는. 이게 127승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아까 뒤에 보면 10진수로 하게 되면은 10의 3대 8승.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의 3대 8승까지 나타낼 수 있는 숫자의 개수하고 0에서부터 1까지 나타낼 수 있는 플로팅 포인트 컴퓨터에 나타내는 숫자 개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보통 플로팅 포인트 숫자의 소수점 아래를 많이 계산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 플러스 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하면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1점 몇,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어떤 소수가 있어요. 1보다 작은 소수가 있는데 그걸 1에다가 더해버리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랑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수랑 숫자 개수가 왼쪽에서 많잖아요. 지수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수라는 것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수가 아니라 표현하지 못하는 수가 됐어요. 더하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은 오늘 이거 하고 좀 마무리되기 전에 코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다시 이제 또 질문이 나왔으니까 결론에 해당한 말을 먼저 한 문장만 딱 얘기하면, 인티저의 계산은 모듈러 오버플로우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사인드 맞고 안 하는 것도 결국 오버플로우가 생겨가지고 안 맞는 거거든요. 플로팅 포인트 계산은 얘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밀도를 항상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과 0 사이의 계산이지만 여러분이 0.1 더하기 0.1을 했는데 이게 진짜 0.2인가?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0.1 곱하기 356 했는데 그게 35.6이 되는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쩌면 그 오류를 안 겪을 수도 있겠지만 섞이니까 마무리하고 하는 예에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전체가 다 1이면 특수값이니까 1이 아닌 가장 큰 값하고 이것도 가장 큰 값.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10진수로는 아까 제가 요거는 64비트일 때 308승 되는 거고 32비트일 때는 10에 38승 정도. 이것도 꽤 큰 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죠? 우리 그냥 32 인티저라고 하면 42억이니까 10에 10승 정도 되나요? 10억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크기는 엄청나게 크지만 나타낼 수 없는 숫자들이 무지무지 많아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게 정확한 값이 안 나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하는데요. 자, 이 점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점을 부도소점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수. 여기서 이제 한번 여기 수업 끝나고 수업하면서 다시 이제 정확한 걸 따져보고 감을 한번 일단 오버플로우 못합니다. 아니 못하죠. 더 큰 거는 못하는 건 못하는.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제 입술 다른 점 이건 무한대로 표현한다라고 이제 했었고 여기 이제 언더플로우도 얘기해요. 언더플로우인데 지난번에 이제 음의 오버플로우라고 언더플로우가 마이너스 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음의 네거티브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더플로우는 1보다 작으면 0에 가까운데 0은 표현할 수 있지만 0에 가까우면서 어떤 수 이하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 알죠? 아까 D 노멀하고 가장 작은 수 이하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언더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넘어가는 거는 표현할 수 없는 거. 이건 좀 쉽습니다. 그런데 범위 안에 있지만 이렇게 이 범위 안에 있지만 이게 이제 무한대입니다. 범위 안에 있지만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여기서 무한 소수 또는 소수점 자리가 큰 거 그건 못하겠지 이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맥락에서 정수로 떨어지는 숫자조차도 이 플로팅 포인트로 그 안에 있지만 이 10에서 38승 안에 있지만 표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의외로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티저 오버플로우는 여러분이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현실적인 프로그램 할 때 21억을 넘는 숫자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안에서 그 가능성이 많은데 이 실수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작은 범위 내에서 표현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나 산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션 비트, 이제 32비트, 23비트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23비트라고, 결국 이거는 뭐냐? 정밀도예요, 정밀도. 정밀도 표현에 따라 가지고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실수는 소수점 아래로 많이 가면 표현 못하겠다. 그건 여러분이 지금 쉽게 알 수 있는데 정수랄지라도 이런 정수. 정수인데 그 정수의 크기가 2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인 경우 이거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뭐 따져보는 건 여러분이 저 혼자서 한 10분 정도 따져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32비트 숫자는 1비트, 8비트, 23비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23비트를 이용해가지고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까요? 2에 23승 플러스 n부터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23승. 그러니까 이 값으로 2의 23승을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곱하기 얼마죠? 곱하기 얼마잖아요. 이걸로 2의 23승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 1점, 여기 다 0이다. 여기 다 0이고 이걸 아까 뭐 요거 마이너스 127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걸 23승에 맞출 수 있으니까 23승에 맞추면 이게 다 0일 때 이건 2의 23승이라는 인티저 값이에요. 2의 23승 플러스 1은 뭐냐? 이거 그대로 놓고 0.000001 1이 되면은 1.0000인데 이게 23개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 23개 23승 하면은 이 숫자가 바로 이제 2의 23승 플러스 1이에요. 2의 23승 플러스 2 1, 0 이걸 하면 돼요. 그래서 2의 23승부터 2의 24승까지는 인티저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23비트라고 하니까. 그럼 2의 24승, 이게 23비트가 되는데 24승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는 그냥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죠. 1.00000이고 이걸 그냥 하나 올려가지고 2의 24승을 하면 2의 24승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개수가 2의 23승 개가 있는 거죠. 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딱 24승, 2의 24승 플러스 1 이거는 이 플로팅 포인트 비트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000 하고 여기가 24승이 되게 이걸 맞추면 요거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어디에 딱 1이 들어가야 되냐면 요거 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3, 24에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1, 0001 곱하기 2의 24승 돼가지고 플러스 1 표현돼요. 그런데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여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표현할 수 없고
뭐가 되냐면 2의 24승 플러스 2가 표현되거든요. 여기 0, 0, 0, 0, 0, 0, 1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요거 합 즉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쭉 다 인티저지만 이걸로 다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을 쭉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되고 여기까지 다 돼요. 그런데 이 다음에 1 더한 거 이거는 여기다 못 넣는 거죠. 뭐가 되냐? 2가. 이건 아까 우리 저기 6비트 이거 할 때 14, 13 안 되고 12, 11 안 되고 10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처음 안 되는 거고 뒤로 갈수록 안 되는 것도 훨씬 많이 생기죠. 자 그런데 30 우리가 흔히 얘기한 32비트 인치라도 이게 이 정도 숫자예요. 1600만. 이거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억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냥 2의 32승 40, 21억 41억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범위 내에서 인티저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는 생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많이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플로팅 포인트 하기 전에 이제 소점 찍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